동쪽으로 간 사람은 다 망해야 되고, 네, 서쪽으로 간 사람은 전부 다 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잘 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요즘 부쩍 들어 이사방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사방위에 대해서 몇 편을 올려드렸는데 유튜브에 원체 이사방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방향을 정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주로 여기서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해야 가장 정확한 이사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한 화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사방위죠. 근데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이사방위를 따지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장군방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삼살방입니다. 그 다음에 몸진방, 그 다음에 용신으로 오행을 구한다. 그 다음에 방이약. 요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있죠. 대장군방하고 삼살방, 몸진방은 주로 이제 무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명리에서는 사주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겨울 사주에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물이 많으니까 얼음이다. 그래서 조금 사주상 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화가 필요한 게 바로 남쪽이죠. 남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행을 따져가지고 푸는 게 또 명리식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풍수에서는 바로 방이약이죠. 그 사람의 타고난 본명성을 따져가지고 올해는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좋다. 요거를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승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 대장군방이 보면은 2022년이 올해가 북쪽이니까 삼살방도 올해가 또 북쪽이 되죠. 그러면 대장군방하고 삼살방이 올해는 특히 둘 다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무조건 가면 안 된다. 네, 요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기를 드는 그런 스타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면 안 좋다. 어떻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북쪽으로 가면 안 좋다는 얘기가 해당이 되겠냐 그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북쪽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사람에게는 또 북쪽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이제 따져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올해 북쪽으로 가면 무조건 안 좋다. 요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냥 요게 또 23년, 4년, 5년 요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진방이라고 실시간에도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몸진방은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대에는 올해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런 방향이 바로 몸진방이죠. 몸이 진다, 몸이 사라진다 해서 이제 몸진방입니다. 그 다음에 명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주에 따라 가지고 부족한 오행으로 그 방위를 정하는 방법이죠. 풍수는 금방 생년에 따라서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군방, 삼살방이죠. 무속에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안 맞다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신도시 입주 시기가 있고 96년 중순에서부터 97년도라고 돼 있죠. 요게 바로 부산의 해운대 신도시하고 김해 신도시가 조성된 그런 시기입니다. 입주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부산에서는 가장 인구 이동이 많았던 적이 바로 96년도 중순부터 해서 97년도 때 사이가 되겠습니다. 몇 대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96년도에는 대장군방이 서쪽이고 삼살방은 남쪽이었죠. 근데 해운대 신도시는 부산 중심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신도시는 중심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96년도에 서쪽으로가 바로 여기 대장군방인데 김해 신도시로 간 사람들은 전부 대장군방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97년도가 가장 피크였습니다. 97년도에는 대장군방이 서쪽이고 삼살방은 동쪽인데 해운대 신도시가 부산을 중심으로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살방에 걸렸죠. 그 다음에 김해 신도시는 부산을 중심으로 서쪽인데 여기는 대장군방에 걸렸습니다. 97년도에 부산의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을 했는데 해운대 신도시로 간 사람은 다 망해야 되고 김해 신도시로 간 사람은 대장군방에 걸렸기 때문에 다 망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한 가지 이론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도로 좀 살펴보면 이쪽이 되겠죠. 여기 부산광역시청이 여기 한중간에 풍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길쭉하게 여기 다 부산광역시죠. 그러면 동쪽이 해운대 신도시가 되고 서쪽은 김해 신도시가 됩니다. 신도시 입주 시작이 96년도부터 97년도 요 사이였는데 동쪽으로 간 사람은 다 망해야 되고 서쪽으로 간 사람은 전부 다 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잘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몸진방입니다. 이것도 무속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이번 실시간 때 누가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급하기 싫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는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살, 10살, 19살 플러스 9살씩 더하면은 그 나이대가 되겠죠. 요때는 동쪽으로 가면 큰 사고나 흉사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몸진방의 근거를 일단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올려놨지만 몸진방의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용신 위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명리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사주 8글자를 따져가지고 가장 부족한 기운, 좀 필요한 기운이 바로 용신이죠. 그래서 용신을 따지는데 여러분들이 용신을 따지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각기 한 사람의 사주를 갖고 용신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주를 갖고 누구는 목이 필요하다. 아니다. 누구는 뭐 금이 필요하다. 누구는 화가 필요하다.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물며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는데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용신을 갖고 따지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점. 그리고 방위는 오행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행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 사주에 물이 너무 많아서 매우 추운 사주다. 그러니까 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남쪽으로 남문으로 들어가세요. 이사를 들어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풍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용신법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점이 있고 또 사주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는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풍수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방의학이고 구성학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본명성을 따져가지고 올해 중궁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볼 때 가장 나에게 유리한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나에게 불리한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요게 조금 더 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올해 이사 방향, 좋은 방향, 그리고 안 좋은 방향을 따지실 때는 제가 뭐 풍수 전문가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위는 방위학으로 따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사심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본명성을 먼저 알고 그 본명성에 따라서 올해는 어느 방향이 좋고 어느 방향이 안 좋고 따지는 게 훨씬 더 대장군방, 삼살방, 그 다음에 뭐 몸진방, 사주 오행을 따져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명성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죠. 뭐 계산법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조차 굉장히 귀찮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신 생년을 위주로 바로 올렸습니다. 요 밑에가 본명성이고 요거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본명성 따질 때는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태어나신 생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숫자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78년도부터 올해 2022년도까지 밑에 본명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딱 기억을 하셨다가 어떻게 찾느냐? 바로 여기에 친절하게 한 장으로 다 압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명성 숫자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만약에 5번이라면 올해 5번의 본명성인 분은 좋은 이사 방향은 북서서 북동이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대장금방, 삼살방, 몸진방 굳이 계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이사 방향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경우죠. 안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만 할 때 꼭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해서 84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요거를 좀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회하는 방법이죠. 거기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두 분이 있고 아기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른들만 본명성을 따지시면 되고 뭐 아들, 큰아들, 작은딸 뭐 이렇게 따지실 필요 없고 어른 두 분만 또는 한 분만 따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4년생은 본명성이 9고 68년생은 본명성이 5다. 근데 올해 좋은 이사 방향은 64년생은 동, 남동, 북동이고 68년생은 북서, 북동이죠. 그러면 두 분이 겹치는 방향은 북동이죠, 북동. 북동으로 이사 가면 가장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사 방향이 정북향이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고 보면 바로 정북향이죠. 그러면 요 방향을 제외하고는 북쪽은 일단 안 좋은 방향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바로 가시지 말고 마지막 방향을 두 분 다 북동이 유리하니까 북동으로 마지막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마치 여기서 이사를 가시는 것처럼 가면은 바로 북동 방향이 되겠죠. 제일 좋은 거는 이 서쪽 방향에 있는 이삿짐 보관센터 하루 정도 짐을 놔두고 그 다음날 가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최소한 서쪽으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머물렀다가 마치 여기서 이사 들어가시는 것처럼 들어가시면 이사 트릭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방향을 두 분에게 좋은 방향으로 맞추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이미 이사를 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되겠죠. 이미 안 좋은 방향으로 이사하신 분은 49일의 시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혼백이 49일 동안 이 세상에 떠나지 않고 머문다고 해서 그런 요리가 있는데 49일간 연속해서 잠을 자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일명 49일 정주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49일 중 하루 정도는 다른 곳에서 가족 모두가 잠을 자게 되면은 흉한 방위의 기운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뭐 여행을 1박 2일로 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49일 안 좋은 이사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안 좋은 기운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갔는데 49일 동안 연속해서 잠을 잤다. 그러면 좋은 기운을 받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처럼 안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갔다면 49일을 연속으로 자지 않는 겁니다, 잠을.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에 다른 데서 1박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그때부터 1일이 되겠죠. 그때부터 또 49일이 되기 전에 또 하루 정도는 1박 2일을 또 다른 데서 주무시고 또 들어오면 또 49일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또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 그 49일을 조금 더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올해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이다. 그러면 올해까지 그거를 계속 연장을 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가셨다면 49일 동안 계속해서 잠을 자면 좋은 기운을 받게 되는 거고
안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가셨다면 49일을 연속으로 잠을 자지 않으면 안 좋은 기운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사 방해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이 외에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요 영상 한 편으로 이사 방향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